예, 세 번째 시간 슈퍼를 주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슈퍼라는 키워드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답만 딱 말씀드리면은 부모 참조 객체입니다. 부모의 멤버 참조 객체. 그래서 자바에는 참조 변수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this와 super. this, super. 이미 알고 계시는 this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객체 자신을 참조하는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을 참조하는 객체 변수. 참조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this 키워드에는요, 내부적으로 인스턴스, 자신의 주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상에 자신의 주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모든 인스턴스 메소드 내부에는요, 인스턴스 자체 내부에서는 지역 변수로서 히든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this 키워드가요.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도 문법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슈퍼 이 부분이죠. 슈퍼 키워드입니다. 상속된 자손 인스턴스, 자식 쪽에서요, 부모의 멤버에 접근하는 참조 변수를 말하게 된다. 즉, 조상의 멤버와 자신의 멤버를 구별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슈퍼라는 키워드 어느 때 필요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예제에서요, bird의 부모의 fly가 있었고 치킨, 자식의 fly가 존재했습니다. 오버로딩한 거 말고요, 여기에 오버라이딩 한 경우에요. 자, 근데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안에 우리 this를 썼던 것처럼요, 자신의 fly를 참조할 수도 있지만, 아니, 새가 날아야지, 날 수 있어, 그런데 현실은 푸드득,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슈퍼.fly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즉, 원래대로라면 새는 날 수 있다, 그런데 모는 푸드득,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러나 현실은 뭐는 단지 푸드득,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플라이는 누굴 부르는 거냐면은 부모의 플라이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실행을 똑같이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호식이 두 마리는 날 수 있다, 이거 부모 거죠. 그러나 현실은 호식이 두 마리는 단지 푸드득, 이렇게 말을 정의를 하는 것이죠. 부모 멤버에 접근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 잘 이해되시나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 이렇게는 사용할 수 있는지 봅시다. C 객체에서 C.super.fly. 자, 안 되고 있죠? 그쵸? 여기서 오류가 나고 있죠? C cannot be resolved to a type. 그런 거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이것 자체도 슈퍼도 해당 상속관계에 있는 자식 객체 안에서 자식 인스턴스 내부에서 부모 인스턴스의 멤버에 참조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은 쓸 수 없습니다. 사용 안됨. 아시겠죠? 자, 이거는 날려버리고요. 자, 그래서 자식의 가지고 있는 영역 내에서 부모, 상속관계에 있는 부모의 것을 참조를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은 슈퍼라는 키워드를 자식 인스턴스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외부에서는 안 되고. 잘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언어를 여러 개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슈퍼라는 키워드는 자바에는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객체지향 언어인 C++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슈퍼라는 참조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C++에는. 자바에만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슈퍼라는 키워드를 쓰는 언어가 또 있어요. 있는데 혼돈하지 마시고 현재로선 자바와 C++ 두 가지를 배우고 계시니까 이 두 가지가 혼돈되지 않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슈퍼, C++에서는 슈퍼를 쓸 수 없다. 슈퍼 말고 부모 거 참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 슈퍼라는 키워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시면 언어끼리 동시에 공부하시면서 충돌이 되는 경우는 없겠죠. 자, 조상의 멤버와 자신의 멤버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자, 어느 경우에 그런 것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부모 쪽에서요, bird에 멤버가 하나 더 있다고 치겠습니다. public int의 I price 가격이라는 멤버가 하나 있고요. 근데 자식 쪽에서 나도 public int의 I price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을래 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할 때 I price는 요즘 치킨이 얼마나 하죠? 18,000원 하나요? 이라고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부모의 프라이스일까요? 자신의 프라이스일까요? 자, bird에도 프라이스가 있고 자식에도 프라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출력을 하는 문장을 한번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public void에 get price getter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getter를 만들면서 출력을 내보낼게요. 네. 가격하고 플러스 I price 또 출력을 내보내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모의 프라이스는 존재하지만 아마 0으로 초기화될 겁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자식은 18,000원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C를 통해서 get price를 호출해 주면요, 실행을 해 보시면은 자, 18,000을 불러주고 있네요. 자, 당연하죠. 지역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iPrice는 자신의 iPrice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새의 가격, 즉 부모의 iPrice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부모의 프라이스를 알고자 할 때 이렇게 되면 그냥 iPrice 썼으니까 자신의 멤버 얘를 참조하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같은 것을 쓰고 있다면 super.iPrice 이렇게 해주면 부모의 멤버를 참조하게 되겠죠. 자, 이거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쵸, 가격은 18,000원, 새의 가격은 0원이라고 잘 나와주고 있죠. 이해되시죠? price
슈퍼의 price 두 가지는 다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를 조상의 멤버와 자신의 멤버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자, 아까 메소드 호출할 때도 그랬죠? 플라이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자신의 플라이가 아니고 부모의 플라이를 불러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모 쪽의 플라이를 호출해 주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슈퍼라는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슈퍼에 대해서 연관돼서 계속 설명을 하게 되면요. 슈퍼를 또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쨌든 부모도 클래스가 있을 거고 기본 생성자가 있을 거고요. 자식도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생략됐다 하더라도. 그럼 부모의 생성자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원칙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자식의 child의 객체를 만들고자 할 때 사실은 보니까 부모에 해당되는 bird가라고 읽을게요. bird 클래스 타입의 것을 extends에서 상속을 받은 치킨 객체를 만들 때 이 치킨 안에는 다시 bird 타입의 객체의 기능 멤버들이 다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생성 호출 관계를 보면은 자식의 생성자가 불려지면서 부모의 생성자도 불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부모의 객체가 만들어져서 자식의 객체로 포함시킨 다음에 자식 객체가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의를 하기를 자식 클래스, 자손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자식의 멤버와 조상의 멤버의 구성에 이거 구성을 같이 하는 하나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자식 멤버와 조상 멤버로 구성된 하나의 인스턴스가 생성된다. 자, 이쪽도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조상 멤버도 초기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멤버가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상도 멤버가 여기서 생성될 때 당시에 생성자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자신의 멤버를 초기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손 생성자의 첫 문장에 조상 생성자의 호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지껏 하지 않았는데 우리 보시면요, 자식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즉 부모를 초기화하는 코드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상 생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해서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그 생략 가능한 이유를 보시면은 생략을 했을 시에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슈퍼라는 문장이 생성자의 첫 줄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 자동 완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이 얘기는 앞에서 치킨 생성자에서 사실은 슈퍼 이렇게 해주면 부모 생성자가 호출된다는 얘기죠. 자, 부모의 멤버를 초기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략이 가능해요. 원래대로 한번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bird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기본 생성자를 정의해 보면요, 퍼블릭의 bird 타입의 생성자를 만들어 넣어서 str name 비어있는 문자열 I price 0 이걸 제로 하지 말고 예전에 하림 치킨 공장에 한번 견학을 갈 일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기본 단가가 납품 단가가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올랐겠죠. 제가 저 3,000원을 본 게 아주 옛날 일이니까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옛날까지는 아니고.
자, 그럼 3,000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는 이걸 지정을 안 했을 때 iPrice가 0이었어요. 근데 이게 호출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출력을 할 때 getPrice 할 때 새 가격이 0이 아니고 3,000원이라고 나와야겠죠. 자, 실행해 보시면요. 자, 그쵸. 3,000원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자식의 생성자의 수퍼를 통해서 부모의 멤버를 초기화해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생략이 가능하냐? 생략했을 때도 3,000원이라고, 부모의 가격이 3,000원이라고 나와주면 되겠죠. 자, 실행 해보시면 3,000 잘 나오죠. 이 얘기는 생략을 하면은 컴파일러가 너 이거 빼먹었어, 집어넣어 하고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생략을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생략 안 하시는 게 더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코드를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예를 들어서 포인트 부모, 포인트 3D 자식, 이쪽은 부모의 기본 생성자, 여기는 오버로딩한 생성자 하면서 같은 클래스 내에서 포인트를 다시 포인트로 또 정의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요건 또 동일한 거네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보면은 슈퍼에 해당되는 것을 또 불러주고 있죠. 포인트는 부모가 없는데 왜 슈퍼를 불러? 있죠.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부모가 가지고 있죠. 부모를, 오브젝트를 호출한 겁니다. 최상위 클래스는 오브젝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식 쪽에서 포인트 3D는 이렇게 슈퍼를 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실은 우측처럼요, 이쪽처럼 슈퍼라는 키워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호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 굳이 여기서는 x, y를 초기화 해줄 필요 없이 슈퍼가 x, y를 초기화 할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슈퍼도 바로 아무것도 없는 놈, 있는 놈이 있을 수 있죠? 이 얘기는 이쪽 부분은 여기를 호출한 거고요. 이 부분은 기본 생성자, 생략되어 있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슈퍼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슈퍼에 대한 설명 추가를 해서 코드를 간단하게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가 두 개가 있네요. 총 3개죠. 하나, 둘, 3개가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3D를 성역받은 포인트 3D2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이 클래스에서 XY 다 가지고 있겠죠. 포인트 XY. 그러면은 포인트 3D2에서 100, 200, 300이라고 처리를 하면 this는 자신의 생성자를 초기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X, Y, Z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호출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관계. 첫 번째 P3가 만들어지면서 생성자 호출,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this를 불렀네요. 그리고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매개 변수를 줬어요. 이 얘기는 아래쪽에 있는 자신의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것을 호출, 이 안에 XYZ가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의 XY를 호출했으니까 슈퍼는 얘를 부른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this의 Z를 넣어주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멤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정을 보시면요, 클래스는 하나, 둘, 3개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메인문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되겠죠. 호출 스택을 보면은 메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P3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P3 객체 변수 선언, 그리고 누구 포인트 3D2를 호출해주고 있죠. 여기를 호출하니까 호출 스택엔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 얘가 호출된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 this를 통해서 얘를 호출했기 때문에 실제로 호출 스택에는 포인트 3D2 오버로딩된 메소드를 호출, 그쵸? 여기 호출하죠. 그리고 슈퍼를 호출해 주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 3 요 메소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즉 메모리의 구성상 메인 호출, 포인트 3D2 호출, 3D2 오버로딩 호출, 그리고 부모의 포인트 3까지 호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메모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힘 영역 같은 경우에는 XYZ 데이터 보관 영역이기 때문에 XYZ 값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쪽 관련된 얘기들은 추후에 또 제가 이런 문장들을 몇 가지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키워드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도를 잡고요. 그 패키지와 임포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오버로딩 과제를 드리면요, 오버로딩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해보자. 클래스를 구성하는데 메인 클래스, shape, rect, circle. 제가 이 2교시 끝날 때 했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shape, circle만 놓은 게 아니고 rect까지 같이 놓은 겁니다. rect. shape에는 드로우 멤버 메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형을 그린다 또는 그리다라는 문장을 출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렉트에서 재정의, 서클에서 드로우를 재정의 할 겁니다. 렉트와 서클은 쉐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 드로우를 오버라이딩을 했으니까 사각형을 그린다, 원을 그린다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기능상으로. 근데 오버로딩을 또 할 겁니다. 이 렉트와 서클도 오버로딩을 하자 그랬죠? 대신 괄호 사이에 문자열을 입력받도록 매개 변수를 하나 정의하시고요. 인자값으로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호출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자값으로 홍길동을 줬다라면 홍길동과 같은 이름을 전달을 해서 홍길동이 원을 그린다. 서클에서는 원을 그린다고, 렉트에서는 사각형을 그린다. 로 출력을 하는 오버로딩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에서 렉트와 서클 객체 하나씩을 생성을 하시고요. 그러면 쉐입을 상속받은 렉트와 서클이 하나씩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각각 오버라이딩하고 오버로딩한 함수를 호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드로우를 계속 호출해 보란 얘기죠. 그리고 오버라이딩 함수에 반드시 부모의 드로우 함수를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자신의 드로우도 있지만 부모의 드로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것을 출력하는 형태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한 실습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로직이 크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개념적인 기능을 녹여내리는 그런 실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출 방법은 동일하고요. 프로젝트 폴더 자체 압축하셔가지고 학번, 이름, 반, .zip 파일, zip으로만 받습니다. 자꾸 딴 거 올리시는 분들 zip 파일로 압축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CTL 사이트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7주차에 설명드리고자 했던 우리가 상속의 두 번째 오버라이딩과 슈퍼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패키지와 임포트 그리고 추상에 대한 그리고 인터페이스까지도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